네, 양시장을 통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여전하지만요.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1910선까지 빠졌던 코스피 시장은 현재 0.56% 밀려나 1921선까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까지 회복을 했죠. 0.12% 상승한 547선에 지수가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910선까지 밀려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은 잦아들면서 1900선을 중심으로 하방 경직성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게 대다수 증권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각 증권사에서는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셀링 클라이막스로 정점에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한양증권에서는 1900선 박스권 하단부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증권 살펴보실게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자산 축소 추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수급 악화를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바닥권 형성 과정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1910선 이탈 시에 188선 또는 180선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신력 있는 의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증권사 투자정보팀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곤 팀장 의견 확인해 보실게요. 1900선 지지할 것으로 기대감 역시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매와 시장 방향성을 확인한 시점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에서도 1900선 지지할 것을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공신력 있는 또 이분의 증권사 의견 어떨까요?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이남용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남용 연구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장 낙폭이 최근에 좀 많이 깊긴 한데 아직까지도 좀 꼬여 있다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들이 많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동시 만기일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합성 포지션으로 보면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0선 정도에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날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보면은 내일하고 모레 변동성이 여기서 더 커지기보다는 지금이 250선 근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자리에서 좀 변동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동시만기 때 좀 이익폭이 극대화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손실을 보는 이런 구조가 좀 전개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콜옵션 매수했던 거를 좀 풀고, 그러니까 손실을 손절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풋옵션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시장이 약간 다소 반등하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포지션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위로 올려주는 게 좀 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파생시장 쪽에 원익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생의 문제라면은 좀 한시적인 요인일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 좀 진정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쓰신 자료 중에서 제가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한국 시장 비중 축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머징 비중을 좀 외국인들이 축소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의견을 쓰신 걸 봤는데 네. 그 내용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장만 외국인들이 파는 것이냐 아니면은 신흥시장 전체를 파는 것이냐를 저희가 좀 따져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신흥시장 특히 이제 아세안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면은 신흥시장에서 한 55억 달러 정도의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은 미국이나 그 일본 선진국 시장 증시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이 조정을 받으면 신흥시장으로 좀 이동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선진시장에서 모두 뭐 자금이 약간의 이탈은 일어나고 있지만 신흥시장에서 오히려 그 자금 이탈 속도가 좀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동력이 뭐 쉽게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선진 시장으로 그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관심도가 신흥시장보다는 높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그 신흥시장 쪽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그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뭐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내일장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내일은 좀 커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 횡보하는 장세,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섹터로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경기 방어주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통신하고 제약 중심의 어떤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단기 낙폭이 가대했던 음식료 업종 쪽에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타픽으로는 통신 쪽에서는 LG U+를, 제약에서는 한미약품, 음식료 쪽에서는 CJ 제일제당을 타픽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뭐 현재 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를 대응하자 뭐 통신주 중에서는 LG U+를 한미약품과 CJ 제일제당까지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이남용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